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그대로였습니다.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또 다시 뵙게 되네요. 네. 날씨도 요즘 좀 너무 좋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옷이 완전 달라지셔가지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오늘 또 면접도 보기 때문에 네. 나름 또 갇혀있고 신경도 왔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 협찬도 방송 나온 거 해주시고. 보고 이렇게 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네. 바꾸신 건 아니세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주변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완전 동네 스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봐요, 이 방송을? 편의점 갈 때마다 알아봅니다. 와. 방송 나오셨죠? 그 정도까지. 삼촌이라는 걸 아시는 거는 그냥 삼촌? 네. 초콜릿 교회 오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모니터링을 잘 안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고 가끔씩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고 네, 좀 방송 나왔다고 신기해하는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확실히 그 실물과 방송하면 일치하는 오랜만에 그런 경우를 본 것 같아요. 아, 제 화면이 별로 안 이쁘게 나오는데요. 아, 근데 아니,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 딴 짓을 해. 완전 동네 스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봐요, 이 방송을? 편의점 갈 때마다 알아봅니다. 와. 그 실물과 방송하면 일치하는 오랜만에 그런 경우를 본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이 부분 서로 얼굴은 솔직한 방송.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네. 그 PD라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냥 빡센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죠. 개편 때만 되면 프로그램이 폐지되느냐 마느냐 이런 늘 고민에 빠져있는 게 PD이기도 하고 시청률 그렇죠. 때문에 폐지되기도 하니까 네. 우리의 이 면사포를 어떻게 시청률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 PD님이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이제 면사포 우리가 학생을 드디어 만나는 시간이 네.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컨설팅 받는 학생이 벌써 이미 기다리고 있다고 아까 합니다. 저쪽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긴장한 학생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아마 그 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네. 친구가 지금 하고 싶은 직업이 네. 그 프로듀서. 프로듀서. 예능 그 예전에 그 KBS 드라마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김수현 씨 나와가지고 네. 완전히 떴다.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 그런 차태현 씨도 비슷하잖아요. 나오시고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아니던가요? 그런 정도로 기대하시면은 아마 네. 실망감이 그쵸, 뭐 우리가 뭐- PD를 외모 보고 뽑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창의적인 게 더 중요하니까요. 사실은 저도 대학 때 꿈이 프로듀서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프로듀서였어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어린이 합창단이었는데 MBC 어린이 잘하는 게 합창단이었는데 뭐였어요? 저 안 해본 게 없는 누나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관장하시는 PD님이 여성분이셨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롤모델이 됐었겠네요. 네, 그래서 계속 잘하면서 롤모델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합격하지 못해서 제가 이제 지금의 직업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 PD라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 PD라는 직업의 정의부터 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PD는 결국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리더고. 그래서 제작자 겸 연출자. 근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팔방미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소재 수집해야지, 스토리텔링, 대본 평가, 캐스팅, 그런 걸 다 위안 해요?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제작에 참여하는 그 대군들 있죠. 1박 2일 같은 데 보면 엄청난 대군들을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 분들의 활동을 또 조정하기도 해야 되고 한마디로 뭐 팔방미인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앞서 프로듀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막연하게 이제 TV에서만 보면 굉장히 좀 멋있는 직업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위 말해서 그냥 빡센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죠.
요즘에는 딱 PD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무슨 꽃보다 청춘의 나영석 PD라던가 아니면 무한도전의 김태호 PD 같은 사람이 떠올라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왠지 PD이면서도 스타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스타 같은 게 아니라 이 스타죠. 이제 뭐 국민적인 스타가 된 사람.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또 연예인만큼 유명하신 분이라서 또 그분들을 보고 예능 PD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쵸, 그쵸.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PD가 그냥 뭐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쵸. 인간적인 덕목도 뭔가 좋아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전문가 삼촌 생각하시기에 꼭 갖춰야 될 어떤 그러니까 덕목들이 저는 있다면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정말 그 예능 PD면 개성 강한 분들이 그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딪히지 말고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PD 보면 같은 프로그램을 맡더라도 PD가 달라질 때마다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쵸. 색깔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기 두 번째 색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 프로그램에서 그냥 프로그램만 나가는 밑에 자막 또 자막에 따라서 또 이 재미나 이런 게 그쵸. 감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막을 책임지는 센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이겠죠. 구성 연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개편 때만 되면 프로그램이 폐지되느냐 마느냐 이런 늘 고민에 빠져 있는 게 PD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뭔가 트렌드하고 창의적인 일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 게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꼭 PD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약간 마케팅적인 감각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청률 그쵸. 때문에 폐지되기도 하니까 네네네. 어떻게 우리 시청자가 이걸 우리의 이 면사포를 어떻게 시청률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 PD님이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굉장히 하시고 네, 아마 잘 되고 있을 트렌디한 거라고 우리가 프로그램입니다, 믿어요. 이게. 네. 식당에 뭐 하러 가냐? 밥 먹으러 갑니다. 도서관에 뭐 하러 가냐? 공부하러 갑니다. 면접장에 뭐 하러 가냐? 놀러 가는 거야. 그건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바쁜 아이들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 아이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특히 훌륭한 두 분이 또 오신다 그래서 열심히 부인하지 해봐야겠다. 않겠습니다. 네, 부인하지 말아요. 열심히 그럼 그런 PD가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PD가 되려면 첫 번째는 뭐 일반 대기업처럼 방송국에서도 뭐 가변적으로 실시하긴 하지만 연 1회 이상은 공채를 실시합니다. 그때 이제 공채 합격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프로덕션 케이블 방송국 이런 데 입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요즘은 기회가 좀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종편 채널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늘어나서 맞아요. 또래였더라면 네, PD가 지금 될 수 있었을 하셨어야 텐데. 되는데. 네. 그래서 기회는 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회 오빠 네. 경쟁률 어떻게 됩니까? 되게 인기 직군이고 또 네. 지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일종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뭐 사람들이 뽑는 것도 한 3, 4명 정도밖에 안 뽑거든요. 한 명 뽑을 회사에서. 때. 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00대 정도? 네. 천대 1,000대 정도면 뭐 지원 안 하시길 잘하셨죠. 엄청나게 됐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 뭔가 아우라가 있어야지 언론사 공채는 그럼 주로 무엇을 봅니까? 언론사 공채는 제일 어려워하는 게 필기 시험이죠. 역시 2차. 역시 공부군요. 상식, 논술, 장문. 뭐 상식도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게다가 이 필기 시험에서 대다수 탈락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사 상식이 중요한 거군요. 뭐 그렇죠. 그래서 네. 국어, 문법, 장문 이런 거 평상시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놓으셔야 그럼 돼요. 어떤 주요한 전공이 있겠네요. 좀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실은 전공. 뭐 전공 제한이 있는 건 전공 제한은 아니죠. 없죠. 근데 네. 신문 방송학, 뭐 방송 영상학, 영상 예술학, 연극 영화학 이런 쪽이면 실무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크게 유리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방송사가 아니라 다른 통로로도 PD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요즘에는 종편, 케이블 TV가 굉장히 많이 그것도 방송사잖아요. 방송이 되고 네.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외주 제작사라고 해서 혹시 태양의 후예 보시나요? 네네. 그거 보면 그럼요. 거기 맨 끝에 네. 뉴 엔터테인먼트 뜨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곳이 이제 외주 외주 제작사. 방송사. 아, 외주 제작사. SM 뭐 엔터테인먼트에도 뭐 CNC라고 하는 또 회사가 따로 있는데 거기도 드라마만 이제 제작하고 뭐 예능 프로그램 제작하고 이렇게 외주 제작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원할 때 뭐 꼭 방송국이 아니어도 이렇게 외주 제작사들만 잘 지원해도 거기서 경력을 쌓고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죠.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나이 제한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그럼 퇴직하고 다시 PD가 되겠다 하는 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그래도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너무 나이가 많으시면 당황하는 우리 초콜릿 오빠.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들어오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불편해하시니까요. 아, 네, 그런 분들 그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그 정도 나이만 아니면. 그러니까 PD가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네요.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도 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하게. 나이가 대본에 없는 걸. 아니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럼 뭐 당황하니까 저희가 예능 PD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 도전하는 친구가 예능 PD가 너무너무 네, 되고 싶다 하면서 자신 영상을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네,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송누리라고 합니다. 조금의 여유도 용납하지 않는 출근길. 혹시라도 지하철을 놓칠까 걸음이 빨라집니다. 예능 PD를 꿈꾸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시간이 없어 놓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방송일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송누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진짜 방송일을 배워보기로 했다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송누리 씨. 바쁜 스케줄 탓에 오늘도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꼭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취업 카페를 방문해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미처 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 햇볕 따사로운 봄날의 대학가. 오늘 송누리 씨는 오랜만에 출근이 아닌 등교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문대생인 송누리 씨 홀로 취업이라는 높은 벽을 상대하기에는 벅찼을 텐데요. 오늘 담당 교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후에 답답하고 막막했던 앞날에 빛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과의 상담이 끝난 후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올해 졸업을 앞둔 친구들은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졸업작품 때문인데요. 졸업작품 이야기가 나오자 송누리 씨 표정이 한결 가볍습니다. 경험한 자의 여유라고나 할까요? 지난해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졸업작품 메모리. 교수님의 추천으로 도전해본 첫 공모전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연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이 주된 내용인 이 작품은 인천방송에서 주최한 제2회 2015 영상왕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이력뿐 아니라 큰 추억도 남겨줬습니다. 예능 PD를 꿈꾸는 취업준비생 송누리 씨의 하루 재밌게 보셨나요? 취업준비생이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면사포가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누리 학생이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뭐 저희가 컨설팅할 게 없을까 봐 걱정이 될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요즘 학생들은 진짜 준비 철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준비는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누리 친구처럼 그만큼의 정도의 준비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영상 속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준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바로 올바르게 하고 있는 준비인지 그리고 내가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좋았던 게 그래도 그냥 하고 싶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네. 공모전도 나가고 이러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능 PD다 보니까 진짜로 나영석 PD를 롤 모델로 하는 거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결과지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우선은 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예능 PD로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컨설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사진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디테일이거든요. 자격증에서 취득 연도라는 게 발행처에 대한 부분도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이거든요. 디테일이거든요. 자기소개서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단 자기소개서 전에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네. 이력서를 쓴 걸 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신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네, 준비가 안 됐죠. 네. 코드. 이거 예능 PD 같은데요? 그래도 나영석 PD 저렇게 다니지 않나?
근데 이제 저게 공식적인 문서라서 그렇죠. 글쎄요, 저런 복장보다는 그래도 뭔가 어두침침해 보이기도 하고요. 옷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디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하나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소리인 것 같고요. 잔실수 같은 것도 네네네. 꼼꼼함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사실은 제약 기간은 2월까지 2016년 2월까지 돼 있는데 그쵸, 그쵸. 졸업 여부는 예정으로 해놓은 것도 음, 잔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건 아, 지금 졸업이라고 2016년이군요. 네. 그렇네요. 졸업한 건데 졸업 예정이다. 우리 뭐 그냥 이렇게 되는 삼촌이 부분은. 예리하시구나. 그리고 뭐 자격증 취득과 이제 경력 사항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활용 프로그램을 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툴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잘하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활용 수준 같은 것들은 너무 보통 이렇게 써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뭔가 겸손했네요, 겸손. 되게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면 그러게 어땠을까? 영상제에서 상을 그렇죠. 받을 정도면은 네. 뭔가는 할 줄 알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 이런 걸 얘기를 듣다 보면 네. 되게 위축돼서 저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근데- 너무 잘한다고 하면 또 그럴 수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과장만 아니라 그러면요. 네네. 나 광고하는 그 문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제 생각에도 인천 N방송 UCC 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았다. 네, 그렇죠. 그럼 저거를 어떤 컴퓨터로 활용해서 했다라는 것만 연결이 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활용 수준을 상으로 놔도 그렇죠, 얘가 과한 아이가 아니구나라고 느껴질 텐데 네네. 그런 연결이 안 된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이라고 쓰기보다는 내가 얼마큼 할 수 있고 얼마나 재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력서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기타가 비어 있는 거에 네네.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은 기타를 못 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채워주면 좋은데 보시기에 딱 이렇게 이력서에서 뭔가 빈 공간이 생기니까 좀 뭔가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뭔가 열심히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근데 들잖아요. 신입이니까 학생 때 사실은 저렇게 공모전 한 번 정도 나가고 네.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이제 학교 생활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면 특히 이 친구 지금 전문대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2년 정도 다니는 건데 저기에 활동이 많다는 건 좀 그러니까 이상하지 여기에서 않나요? 활동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뭐 학교에서 했던 교내 활동도 동아리 괜찮고요. 활동도 쓰라는 네, 동아리 말씀이시구나. 활동도 괜찮고 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하고자 했던 직무와 관련된 간단한 아르바이트 경험도 괜찮으니까 어떤 것이 좀 채워넣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간절한 마음을 여기에도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나 보여주고 싶은데 이것도 괜찮아요? 뭐 이런 마음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상 내역이라던가 나는 학교는 그렇지만 상당히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걸 좀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요즘에는 전문대 친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자기가 2년 안에 할 수 있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그 현장에선 사실 전문대생이 훨씬 더 이렇게 더 활용 잘하죠. 가치가 더 높을 네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게다가 뭐 네. 취업률도 훨씬 더 높고 네. 유통하는 지금 경우 이 대학도 워낙에 취업률이 좋은 대학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직무 중심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졸업한 친구들보다 현장에서의 어떤 적응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선호도도 높겠죠. 네네네. 이게 첫인상인데 이 첫인상을 딱 보고 만약에 송유리 학생을 보면 아주 최상을 잘 쓴 겁니다. 교회 오빠. 모범생. 네, 모범생. 아, 얘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사해서 잘할 수 있겠구나. 그냥 저처럼 예쁘기만 하네요.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신가요? 저는 제일 처음에 기대가 많았어요. 그래도 예능 PD 지원자. 네. 그러니까 막 제목도 뭔가 막 딱딱 그쵸. 인상적인 거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감각적인 게 없어. 아 근데 이렇게 보는 순간 너무 평범하다. 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에게부터가 좀 약간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내용을 읽다 보면 일단 내용도 너무 좀 짧고요. 거기 안에서 자기가 성실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좀 경험들이 있으면 더 좋은데 예를 들면 군대에서는 지연기사가 하면 안 되죠. 당연한 너무 것들. 당연한 맞아요. 네. 당연한 의무를 네. 잘할 거리거든요. 오늘 컨설팅 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네, 막 그렇게 쓴 했으면 아주 최상을 잘 쓴 겁니다.
근데 뭐 또한 저희 집 가온이 한우만 파자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해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 그렇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갔다면 그게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그쵸. 사례를 보여줘야 되겠네요. 이게 첫인상인데 이 첫인상을 딱 보고 만약에 송누리 학생을 보면 아 조금 지루하다 네, 뭐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능은 못할 것 같다.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 뭐 그런 거 하면 차라리 더 나을 것 모범생. 같다. 모범생. 그러니까 뭐 뭔가 이런. 좀 센스 있게 좀 적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 너무 긍정적이다. 그냥 저처럼 예쁘기만 하네요. 그래. 순수하게만 쓰고 있어요. 학교 생활이나 경력사항 같은 거 쓸 때 저 같으면 좀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익혔다 정도인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당시에 했던 역할이 무엇이고라고 하는 것들을 잘 써줘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얘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사해서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시스템을 배웠다 이렇게만 쓰게 되면 좋은 어떤 점수를 얻을 수 없는 자기소개서. 오자도 있네요, 오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낼 때는 항상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오타가 없는지 이런 것들 점검해서 내는 요즘 것도 프로그램도 필수. 있던데 체크해주는 프로그램. 네네 그런 것도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최대한 좀 이런 것에 대한 잦은 실수가 없도록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 컨설팅 해달라고 좀 많이 보내오는데 네. 기본적인 좀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웃자. 짜증날 때도 있어요, 정말. 아, 정말 너무한다. 무시하는 것 같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성의 해야 없어 되는데.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읽다가 만약 오자 나오면 저 같으면 좀 안 읽을 것 같아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 근무 현장에서 사람들이 네. 결제서를 올려서 오타 때문에 혼나는 걸 한번 봐야. 그래, 그걸 봐야 이 오타가 어떤 건지를 근데 알 텐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봤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 회사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줬는데. 네. 또 다른 뭐 한 가지 정도 우리가 알 만한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해 봤을 줄 때는 여기서 학창 생활하고요 경력 사항을 좀 더 주의 깊게 잘 써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존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경력 사항을 좀 더 자기가 한 업무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작성하고 학창 생활에 또 UCC 공모전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더 받기가 힘들었던 자기소개서. 내가 예능 PD 선배로서 이 자소서를 심사를 만약 진짜 한다면 저는 짧아도 괜찮아요. 짧은 게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감각적으로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이렇게 미소가 찍 나올 수 있는 얘 봐라 한번 보고 싶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밋밋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기대를 했었냐면 처음에 뭔가 프로그램 형식으로 자소서를 만들지 않았을까? 콘티 형식?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뭔가 다른 것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돼.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광고회사도 아이디어나 이런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합격한 자소서를 봤어요. 거기도. 근데 셰익스피어의 그 뭐라 그러죠? 희곡이라고 하나요? 비극 얘기. 사대. 비극. 네. 그 내용 구성을 빌어와서 이렇게 제목도 붙이고 한 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사포를 보는 우리 취준생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시험을 보고 있고 도대체 그쵸. 내가 그래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지 진짜 고민하고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바처럼 PD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업무가 굉장히 힘든 업무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사람들 여러 명을 통솔해야 되는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 장점을 너무 긍정적이다라고 쓰지 말고 실제로 직무에서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장점을 들어서 예를 들면 리더십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사람을 잘 이끌어간다라고 한다든지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했다면 아마 그러한 방향성에서 더 좋은 그러게 평가를 말이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장소 소배는 제가 정말 잘한다. 막 이런 거라도 그지? 뭔가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좀
처음이니까 좀 세게 한번 얘기를 해줬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그때 인턴 보면서 영상 가져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 영상을 또 준비했다고 하니까 뭐 많은 기대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그 영상을 저는 한 번 보도록- 더 기대해 보려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인턴을 따라 했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폴리텍 디지털 방송학과를 나온 24살 송누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 MBC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한도전처럼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MBC에 지원하기 전에 연합뉴스TV라는 회사에서 짧게나마 조연출로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방송학과를 나옴으로써 방송에 관련된 지식과 방송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능숙히 다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 MBC에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MBC 대표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이 아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MBC의 간판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오빠야, 교회 오빠. 노홍철 이런 네. 유재석 이런 강호동 이런 사람들을 정말 잘 다뤄가면서 이렇게 이끌어갈 만한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냥 뭐 앉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법에 있어서 예전에 뭐 한창 그 영화에서 뭐 스케치북 넘기면서 자신을 설명했던 그런 영상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방식이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서 나를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적인 게 더 들어갔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우리 취준생들이 꼭 생각해 줘야 되는 건 우린 경력이 오래된 진짜 실력 있는 능력자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밑에서 진짜 즐겁게 신나게 일해줄 신입사원을 뽑는 건데 그쵸, 막내 그죠? 네, 막내 느낌. 이 그냥 삼촌이 있고 오빠는 다 있거든. 네. 막내여야 되는데 그 막내 느낌이 전혀 없다. 정말 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제일 좀 아쉬웠어요. 바빴나 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친구는 되게 힘들구나, 바쁘다. 바빠서 힘들다. 그런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완벽하게 했으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방송 분량은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일거리를 줬다. 예, 이제 직접 만나서는 도대체 저희가 어떤 독서를 해줘야 될지 칭찬을 해줘야 될지 아직도 이제 고민이 됩니다만 네. 드디어 우리 프로그램, 우리 코너의 하이라이트 직접 면접을 보고 사정없이 우리가 면접을 한번 뽀개주는 시간을 좀 가져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직접 송누리 씨를 한번 불러보고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송누리라고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1분 동안 하세요. 1분 동안이요. 시청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이 진정성인데 시청률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폐지가 됐던 프로그램들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됐다는 건가요? 저도 지금 프로그램 하나 했다가 지금 폐지된 게 한 몇 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진정성이 없었다는 건가요?